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 좋을 레전드 코인 소개 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9월 첫째 주에 음봉으로 형성된 이후로 둘째 주는 소폭 회복했지만 다시 셋째 주인 지난주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9월이 조정의 달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비해 사실 큰 조정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39,5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 회복하고 현재는 44,000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44,000달러는 지난달 캔들 바디의 중앙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44,000달러만 잘 지켜주면서 마감하여도 10월달의 반등을 위한 긍정적인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9월달은 좀 더 욕심 없이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월봉 차트인데요. 여러분, 각 상승장의 정점을 찍기 전 마지막 3개월의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2011년,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그리고 17년 모두 거래량은 순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가요? 여기 보세요. 올해의 경우 1월, 2월, 3월에 양봉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4월부터는 응봉이 나왔는데요. 1월, 2월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든 것이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각 사이클의 정점에선 그동안 저점에서 물량을 모았던 이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고점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정점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해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하지 않나요? 왜 1월의 거래량이 높고 2월, 3월, 4월의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한 것일까요? 이 거래량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4월과 5월의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4월과 5월의 가격이 고점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지금의 거래량은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4월과 5월의 차익 실현으로 인한 거래량의 상승이 없었던 것도 이상하지만 5월과 6월의 거래량이 다시 늘어난 것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고래들이 3, 4월에 매도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5월, 6월에 더 낮은 가격에 손해보면서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3, 4월의 가격이 고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격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래들이 3, 4월의 가격이 매도할 가치가 없을 만큼 충분히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3, 4월의 거래량이 낮은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과 5월, 6월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체크해둔 하얀색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1월과 5월 그리고 6월은 하얀색 박스 가격을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력을 가진 이들은 하얀색 박스 구간의 가격을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매수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1월 이전에는 더 가격이 저렴했는데 왜 1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2017년 고점을 기준으로 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중요한 1.618 라인을 돌파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고래들의 스마트머니는 2017년 기준으로 피보나치 1.618 라인을 돌파할 때를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으로 보고 매수했다가 잠시 눌림목을 주는 4월, 5월에 다시 매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월의 고점에 거래량이 없는 것은 스마트머니가 3, 4월의 가격을 매도할 만한 좋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 월봉 차트의 이상한 거래량이 설명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오전 라이브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연말에 10만 달러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차티스트들은 다시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는 걸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세력이 속일 수 없는 것이 거래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온체인 데이터는 대부분 거래량 위주의 데이터를 뽑아내기 때문에 연말 불장을 보고 있는 반면에 거래량을 고려하지 않는 차트 분석은 당장의 하방 압력이 크게 보여서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분석이 더 정확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복남 크립토 분석팀이 앵커라인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한 달간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연말 불장 시나리오에 딜레이가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거래량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가상화폐가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 이전에
큰 시세 분출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게 언제인지에 대한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갈릴 뿐입니다. 2만 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석가들도 비트코인의 시즌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급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전환기의 상단부에 머무르며 알트 시즌으로 진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상승장 이후의 데드캣 바운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코인의 차트로 보이시나요? 지난 5월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무려 270%가 더 상승했습니다. 잡코라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사실 잡코라도 말이 잘 안 되죠. 비트코인이 상승장의 고점을 찍고 데드캣 바운스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잡코는 순간적으로 펌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머지않아 덤핑이 일어나며 급락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전고점을 아득히 돌파한 이후로도 저렇게 다시 반등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짐작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이미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이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든지 말든지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든지 말든지 내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다 하는 또 다른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루나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109%까지 상승했던 루나는 현재도 모멘텀을 잃지 않고 피보나치 1.618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루나가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 썸네일 보이시죠? 9월 1일에 올라간 비밀코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 저거 못 봤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꼭 다시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돈 버셔야 합니다. 루나 비밀코인 영상에서 저는 콜럼버스 5 업데이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루나의 콜럼버스 5 업데이트가 9월 말로 연기가 되었었는데 여러분, 지금의 며칠인가요? 9월 27일입니다. 콜럼버스 5 업데이트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죠. 지난 23일 테라루나 트위터에 7일이 남았다고 올라갔으니 지금은 3일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고한 대로 9월 30일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다시 또 밀릴 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콜럼버스 5 업데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시뇰리즈를 전량 소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비밀코인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루나로 인해 고정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 아직도 지난 비밀코인 영상 안 보셨나요? 빨리 보고 오세요.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서 테라의 가격이 고정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 발생하면 루나가 소각되면서 테라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테라의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각으로 인해 수량이 감소한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차익이 바로 시뇰리지인데요. 기존에는 시뇰리지의 일정량만 소각되고 나머지는 트레저리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 5 업데이트 이후로는 발생하는 시뇰리지 전량이 소각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테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테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가 소각되면서 테라가 추가 공급이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테라가 많이 쓰일수록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이번 콜럼버스 5 업데이트로 인해서 루나의 가치가 상승하는 폭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크게 달라지는 다른 부분은 스테이킹의 보상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코인 수업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각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코인 수업 수수료가 루나 코인을 스테이킹한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도 나도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스테이킹 할 거고 그러면 커뮤니티 힘이 강력해지겠죠? 루나 코인의 핵심 개발자이자 공동 창업자인 권도용 대표의 예상에 따르면 루나의 스테이킹 보상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루나를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루나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오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경사항은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테라루나 생태계가 솔라나 코스모스와 같은 다른 생태계와의 호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각 생태계 간의 자산 이동이 쉬워지고 빨라짐에 따라 테라 생태계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과 활용성이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다시 루나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건도영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인데요. 테라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각각의 디앱 프로토콜들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 보이시나요? 콜럼버스 5 이후에 추가되는 디앱이 30여 가지이고 현재 개발 중인 디앱들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테라 위에서 구동되는 디앱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많이 사용될수록 테라의 수요가 올라가기에 결과적으로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테라는 단 8개의 프로토콜만으로도 TVL 순위가 4입니다. TVL은 각 체인이나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일반적으로 TVL이 높을수록 해당 체인이나 프로토콜의 수요와 기대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수요와 기대감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빨간색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1위인 이더리움의 프로토콜이 233개고 2위인 바이낸스 프로토콜이 106개이고 3위인 솔라나 프로토콜이 19개이며 5위인 폴리곤 프로토콜이 67개인 것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솔라나가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솔라나와 테라의 TVL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콜럼버스 업데이트 이후로 테라 생태계 위에 더 많은 디앱들이 추가되고 돌아가게 된다면 TVL이 솔라나를 훨씬 앞지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TVL당 시총을 알 수 있는데요. 솔라나의 TVL당 시총이 4.6인 것에 반해 테라의 TVL당 시총은 1.7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TVL 기준으로 볼 땐 테라가 솔라나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다른 말로는 향후 루나의 시총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2011년, 13년, 17년의 상승장을 되돌아봤을 때 상승장이 끝난 이후로 알트코인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솔라나와 루나는 이미 어느 정도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메이저, 준메이저 코인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이더리움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요. 그때부터 비트코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코인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즌이 종료된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들이 제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있기에 저는 시장이 하락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언제나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20%, 30%, 40% 급락하는 모든 움직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하락의 순간을 버텨낼 수 있죠. 저는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돈패밀리, 돈프렌드 여러분들도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시세를 복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뿐 아니라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실시간 영상과 브리핑 받아볼 수 있으니 알람까지 꼭 설정해 두시고요. 그리고 돈패밀리 가입하신 분들은 등급 확인하시고 등급에 맞는 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